다음 민지숙 기자 준비했죠?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입니다. 제목은요, 나경원 결국 불출마, 내가 진짜 엄마 심정입니다. 3.8 전당대회 최대 변수가 하나 사라졌습니다. 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결심이 거의 섰다며 이게 출마를 예고했던 나경원 전 의원, 결국 전당대회 나가지 않겠다라고 공식 선언했는데요. 오늘 오전 11시 중앙 당사에서 마이크를 잡은 나 전 의원 모습 먼저 보고 오시죠. 어떤 시련 앞에서도 저는 한 번도 숨지 않았고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런 저에게 오늘 이 정치 현실은 무척 낯섭니다. 저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우리 당의 분열과 혼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막고 화합과 단결로 돌아올 수 있다면 저는 용감하게 내려놓겠습니다. 오늘 저희 물러남이 우리 모두의 앞날을 비출 수만 있다면 그 또한 나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진한 초록색 정장을 입고 나타난 나경원 전 의원 굉장히 비장한 모습으로 준비한 선언문을 읽고서 짧게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 네. 선당 후사, 인중 유화, 참는 가운데 화목이 있다라는 뜻으로 당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물러났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 기자회견 장소가 국민의힘 중앙 당사였잖아요. 네. 그래서 당사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으니 나 전 의원이 출마를 결심한 게 아니냐 네. 이렇게 보는 의견이 많았는데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나 전 의원 어제까지만 해도 이 참모들과 4시간 이상 마라톤 회의를 이어갔다라고 하는데요. 이 출마와 불출마한 두 가지를 모두 작성해놓고 네. 막판까지 고심을 이어갔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최종 결정을 본인이 하겠다, 대관만 해달라라고 네. 부탁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불출마 발표가 나온 직후에 나경원 전 의원 측근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나경원 전 의원 부친이 파킨슨병으로 거동이 불편한데 이 전당대회 나가지 말라고 했다. 왜 사서 고생을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네, 출마를 해도 힘들고 안 해도 힘든 상황에 이 막판까지 나 전 의원이 고심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근데 민지숙 기자 얘기처럼 사실 뭐 불출마를 하는데 출마가 아니라 불출마를 하는데 당사를 빌려서 기자회견 시간을 고지하는 경우 사실 흔치 않거든요. 이렇게 좀 불출마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불출마 변이 끝나고 가장 먼저 나온 취재진 질문도 왜였습니다. 네. 이 나 전 의원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직접 듣고 오시죠. 정말 우리 보수 정당 국민의힘을 무한히 사랑하는 당원입니다. 솔로몬 재판의 진짜 엄마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결국 저의 출마가 분열의 프레임으로 지금 작동하고 있고 극도로 혼란스럽고 이 국민들께 정말 안 좋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솔로몬 재판의 진짜 엄마의 심정으로 제가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솔로몬의 재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진짜 어머니는 자신이 죽는 걸 볼 수가 없어서 자식을 포기한다. 이 재판 속의 친어머니처럼 진심으로 당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대표직을 내려놓는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예. 지금 보면은 뭐 솔로몬 얘기에 나오는 솔로몬 왕이 이제 서로 엄마라고 하니까 그럼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서로 반씩 가져라. 하니까 이제 진짜 엄마가 포기한다 뭐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네. 진짜 엄마 심정으로 내가 지금 불출마를 한다. 그리고 나는 영원한 당원이다라고 정말 몇 번을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담긴 함의는 뭘까요? 일단 솔로몬의 선택을 비유로 든 것은 네. 뭐 그게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정당의 대표 출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과연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를 하냐 하지 않느냐가 과연 솔로몬의 어떤 지혜와 관련된 게 있을까? 그래서 사실 뭐 언뜻 좀 고개가 갸우뚱해져요. 그렇지만 네. 이제 본인의 선택이잖아요. 그걸 존중해야겠죠. 그런데 아마 본인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네. 그래서 출마를 했을 때 어떤 정치적 이득, 또 불출마를 했을 때 돌아오는 것이 무엇인가. 근데 결과적으로 불출마를 하는 게 자기의 미래의 정치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번에 어떤 불출마 과정을 보면 좀 굉장히 시간이 좀 많이 끌었잖아요. 그리고
뭐 약간 표현이 이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약간 갈짓자의 그러한 모습을 보였어요. 네. 그래서 일단 뭐 절출산과 관련된 부위원장들도 사퇴하고 뭐 기후대사 지금 뭐 해임하고 물론 해임이냐 사퇴냐 논란이 좀 있지만 그리고 대통령에게 뭐 이 얘기했다가 다시 사과하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상당히 피로감을 줬다고 봐요. 그래서 출마를 하든 출마를 하지 않든 간에 네. 일단 이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평가는 좀 엇갈리잖아요. 굉장히 양지만 찾아다닌다, 뭐 금수저다 그런데 사실 이번 불출마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이제 권력으로부터 거기에 좀 항복하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이 볼 때는 본인의 어떤 정치 입지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결정을 뭐 미칠 거라고 봐요. 하지만 이제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네. 향후에 있어서 이제 또 다른 국민의힘이랄지 보수에서 나경원 전 의원을 필요로 하게 되면 또 뭐 정치를 재개하고 본인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지금 또 향후 정치는 생물이라서 어떻게 갈지 모른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불출마의 이유 중에 하나로 사실 뭐 기자들의 질문도 나왔습니다. 이 사실 친윤계의 대대적인 공세가 있었던 만큼 민주숙 기자. 네. 이게 친윤계 압박에 어떻게 보면 좀 무릎을 꿇는 거 아니겠는가라는 시각도 있었거든요. 네, 일단 나경원 전 대표 본인은 이 질문에 대해 말을 굉장히 아꼈습니다. 이 네. 친윤계와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그동안 노력을 해왔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직접 듣고 오시죠. 이 제 불출마 결정에 있어서 어떤 뭐 후보라든지 어떤 다른 세력의 뭐 요구라든지 압박에 의해서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제 스스로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정을 했고요. 앞으로 전당대회에 있어서 제가 어떠한 역할을 할 공간은 없다.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할 생각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하지만 측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 압박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저출산이 부위원장직에서 물러나는 과정에서도 이 소위 힘 있는 사람들이 사직서를 내지 말라고 했다. 네. 이 막상 사직서를 내려 할 때 이 해임 브리핑이 나왔다. 그래서 스텝이 꼬였다라며 다소 억울한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나경원 전 의원 약간 뭐 압박도 있었고 불출마를 뭐 선당 후사의 심정으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강재묵 기자, 다른 당권 주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네, 김기현 의원 입장 먼저 있었는데요. 네. 이 고뇌찬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 이 불출마의 반색을 보이면서도 이 나 전 의원과 연대를 바라듯 이 화합의 정신이 절실하다는 표현을 담았습니다. 이 안철수 의원도 안타까움을 전하면서도 이 나 전 의원이 던진 승리와 당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이 마지막으로 윤상현 의원을 좀 끝으로 들려드리면 이 나 전 의원이 당부한 승리와 화합, 이 윤상현의 몫으로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권 주자 모두가 이 나 전 의원과의 연대, 또 나아가 이 나 전 의원을 향했던 표심에 호소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이 전대 가장 큰 변수다라고 얘기했었던 이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를 하면서 장윤미 변호사님, 네. 대체 그러면 나 전 의원을 지지했던 지지층은 누구한테 갈 것이냐, 누구한테 갈 거라고 보십니까? 표 계산이 상당히 복잡하겠죠. 네. 사실 이미 갈등 국면이 되면서 김기현 의원의 그 지지율은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렇다면 확장세를 더,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의 표까지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일 텐데 네. 그러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이른바 친윤 색채로 똘똘 뭉친 그 지지율이 이미 상승세로 나온 측면이 있고요. 네. 그렇다면 이 출마를 사실 낙마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어떤 이른바 윤심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갈등이 치닫기도 했었고 거기에 사실상 굴복했다라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는데 당내에서도 전당대회가 끝이 아닙니다. 총선을 치러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국면이 과연 건강하다고 당원들이 볼 것인가? 그러면 나경원 의원이 이런 갈등 국면에서도 한 15% 정도는 나왔었어요. 네. 이 국민의힘 지지자들 한정해서 봤을 때. 네. 그럼 그 15%가 과연 김기현 의원에게 갈 것인가? 저는 그 가능성보다는 안철수 의원은 지금 완전한 반윤을 기치로 내걸고 있지는 않지만 네. 뭔가 김기현 의원과는 다른 기류, 김장은 이미 끝났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워딩으로 다른 기조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안철수 전 대표가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나 전 의원을 지지하던 사람들은 김기현보단 안철수 의원한테가 좀 가지 않겠느냐라는 지금 전망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 여부, 출마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같이 거론됐던 사람이 바로 유승민 전 의원입니다. 나 전 의원이 나오면 유승민 전 의원이 안 나오고, 뭐 유승민 전 의원이 나오면 또 나 전 의원이 안 나오고, 뭐 약간 이런
약간 서로 뭐 보완하니까 이런 관계처럼 거론이 됐었는데 민지숙 기자. 네. 유승민 전 의원은 그럼 나오는 겁니까? 네, 당내에서는 유 전 대표 결국 당대표 출마를 포기하지 않겠냐 이런 계류가 많다라고 합니다. 네, 전대주자 중 대표적인 비윤계로 이 당대표 후보 1순위로 꼽혀왔었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 열흘 넘게 이 공개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장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나 전 의원 불출마 소식에도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네. 사실 이 유 전 의원이 뭐 열흘째 계속 뭐 행보가 없었다라고 했는데 그 전에는 나 전 의원이 출마할 거란 전망이 대세였거든요. 근데 결국 이례적으로도 그러니까 뜻밖으로 불출마를 지금 선언을 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근데 나경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하기 전 네. 여론조사에 보면 유승민 전 의원의 존재감이 전혀 없었잖아요. 4위, 5위 뒤로 밀려났기 때문에 룰이 바뀌면서 유승민의 어떤 존재 가치가 굉장히 사라졌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사실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를 한다고 해서 지금 당선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무리하게 출마할 이유가 있을까?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정치라는 거는요. 본인이 어떤 활동을 하지 않고 그러면 본인이 지지했던 세력이랄지 지지자들이 굉장히 변동이 생겨버려요. 네. 근데 10일 동안 활동을 않고 자면을 하고 있으면 거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의식을 하지 않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번에 전당대회는 김기현이냐 아니면 안철수냐 싸움일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우리 정의미 변호사께서 말씀하셨지만 네. 뭐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하면서 이제 컨벤션 효과가 없을 거라고 했는데 또 의외의 변수가 나타났어요. 안철수 의원도 치고 올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뭐 조사 보면 상당히 엎치락뒤치락 하거든요. 네. 그럼 결과적으로 민심, 특히 85만 명에서 100만 명이나 되는 당원을 사실은 윤심이랄지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국 의외의 결과도 나올 수 있는 상당히 이제 재밌는 전당대회가 돼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결국 이제 김기현이나 안철수냐 뭐 이 두 사람 이 파전으로 가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주셨습니다. 강재묵 기자. 예. 사실 이 파전 추이를 좀 알아보려면 요즘부터 여론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최근 여론조사 저희도 계속 소개해드려 왔었지만 여전히 네. 김기현 의원이 1위에 자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오차 범위 내에서 이 접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김 의원 역시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태인데요. 이 나 전 의원을 제외한 이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둘 사이 양자 대결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김기현 의원을 앞서는 결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오차 범위를 넘어선 수치이기도 했는데요. 이에 김기현 의원 이 결과에 상관없이 내기를 가겠다라는 입장 보였는데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라서 또 다르기 때문에요. 몇 개 여론조사 가지고서 다 결론이라고 말씀하시는 적절하지는 않고요. 또 양자 대결하면 제가 이긴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기 때문에 그거 상관없이 저는 저희 길을 호시 후보의 마음으로 뚜벅뚜벅 갈 것입니다. 네, 안철수 의원 역시도 이 나 전 의원의 불출마 등 이 현 상황 판도는 괴념치 않는다, 신경 쓰지 않는다. 이 결과와 현 상황과 상관없이 내기를 가겠다라는 이 비슷한 결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역시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불출마가 앞으로의 판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혹시 유리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판도의 유불리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제 처음부터의 목표가 1차 선거에서 1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경원 의원을 지지했던 표심이 어디로 갈지 나경원 의원께서 지금 원하시는 그런 방향들이 수도권에서의 승리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건 나경원 의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전 당원들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수도권에서 승리하는 그런 후보가 되고 그리고 또 당대표로 선출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네, 지금 이 강재묵 기자가 얘기한 이 지지율을 보면 여론조사를 보면 3자 구도로 봤을 때 1위인 김기현 의원과 2위인 안철수 의원 그렇게 뭐 오차범위 냅니다. 1, 2위긴 하지만 오차범위 내이고 양자 대결을 봤을 때는 지금 장윤미 변호사님 네. 무려 10%포인트가 그렇죠. 넘게 차이가 나게 양자 대결에서 안 의원이 이기는 걸로 나오거든요. 이건 결국 이 나경원 전 의원한테서 떨어져 나온 표가 안 의원한테 갔다고 그렇습니다. 봐야 되는 걸까요? 예, 양자 대결로 한번 붙여봤을 때 네. 10%포인트면 유의미한 수치라고 봐야 되겠죠. 네. 더더군다나 이번 전당대회는 결선 투표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과반까지 한 후보가
득표를 하지 못하게 되면 결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당원들이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이른바 대통령실의 오더가 당원들에게 먹힐 것인가와 관련해서도요. 국민의힘의 당협위원장 등등 정치 현장에 계신 분들이 그렇지 않을 거라고 다들 입을 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원들은 이번에 당대표가 견인해야 내야 될 거는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입니다. 그 부분을 과연 누가 해낼 수 있을 것인가? 기본적으로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 전국구적인 인지도는 상당히 안철수 의원에게는 밀리는 부분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그렇다면 당원들이 더더군다나 결선 투표까지 가게 됐을 때 누구를 선택해서 총선을 치를 것이냐.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수도권 승리를 계속해서 언급하면서 본인의 어떤 메리트를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짧게 요것만요 더 여쭤볼게요. 김기현 의원이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다른 후보들을 다 좀 포섭을 한다고 한다면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다른 후보들이 그야말로 좀 군소 후보인 것 같습니다. 너무 차이가 나서. 예, 황교안 전 총리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뭐 강신업 네. 변호사 등등이 거론은 되지만 그게 과연 안철수 경쟁 후보를 뛰어넘을 만큼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좀 점할 수 있을 것인가는 좀 의문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처럼 2파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김기현이냐 안철수냐.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 또 굉장히 오늘 공통적으로 2030 공략에 나섰습니다. 맞습니다. 이 전당대회 사실 2030 이 젊은 세대는 크게 관심이 없었던 이 그들만의 리그였는데 네. 이제는 이 전당대회 주자들이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 80만 권리당원 시대의 2030 비율이 30%에 육박하는 걸로 조사됐기 때문인데요. 네. 그 중에서도 비중이 높은 20대 남성, 이 2대남층을 공략하는 당권 주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여성도 민방위 훈련에 포함하는 이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라고 하고 네. 안철수 의원은 오늘 이 2030 청년 특보단과 만남을 갖고 이후에 청년들을 위한 특화된 정책을 내놓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네. 지금 김광선 변호사님 사실 김기현 의원을 지지하는 층을 보면 청년층이 좀 적긴 합니다. 확실히. 그런데 이번에 지금 얘기처럼 이 여자도 민방위 교육을 받는 걸 법안으로 좀 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20대에서 김기현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은 약간 3.9% 정도밖에 안 되고 안철수 의원은 한 21%가 지금 돼요. 이게 이 법을 개정을 하는 게 청년층의 어떤 마음을 돌리는 데 좀 효과가 있을까요? 근데 일단은 뭐 저 정책 자체가 약간 좀 급조됐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더는 이제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네. 이게 뭐 사실은 대통령 선거도 아니고 어떤 뭐 전체 총선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저 이슈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예요. 특히 이제 20대 남은 군 문제랄지 여러 네. 가지 면에서 여성과 어떤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층들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저걸 가지고 결정적으로 당대표 선거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일부는 미칠 수 있겠죠. 더군다나 이제 수도권이 중요한데 수도권이 37% 정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당원의 분포도가. 네. 근데 사실 안철수 의원은 이제 수도권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사실 뭐 최근에 들어서는 좀 그런 20, 30대 지지도가 좀 덜했지만 네. 그래도 김기현 의원과 비교해 보면 그런 면에서 상당히 우위에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잡기 위해서 이제 김기현 대표가 꺼낼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쓰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거 한번 두고 봐야겠죠. 네. 이게 지금 뭐 청년층 표심 놓고 김기현, 안철수 두 의원 약간 맞붙은 그런 형국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신경전은 사실 뭐 진즉부터 시작이 됐어요. 맞습니다. 김기현 의원 어제 철새다, 여기저기 기웃대는 정치인이다 하며 안철수 의원을 겨냥했는데 여기 안철수 의원은 진흙탕 정치다라고 응수했습니다. 두 사람의 신경전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저는 사실 뭐 철새 정치인이라거나 또는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는 그런 모습의 정치인의 삶을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야말로 우리 당을 끝까지 그 어려운 탄핵의 역풍을 맞으면서 당이 완전히 쪼그라들 때부터 제가 잘 기억하고 눈으로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은 기웃거린 적 없거든요. 무슨 뭐 저기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뭐 재미로 정치를 하겠습니까? 예. 저는 거릴 게 없는데요. 괜히 뭐 공격한다고 하는 말이겠죠. 근데 뭐 연포탕 정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뭐 진흙탕 싸움하자고 하시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너무 말이 많이 바뀌어서 정신이 없네요, 제가.
네, 김기현 의원이 오늘도 응수에 나섰습니다. 이 저 진흙탕 발언에 대한 이 대응이 있었는데요. 네. 이 내용 역시도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안철수 의원께서 뭐 진흙탕이라는 발언을 하셨어요. 정치인이 자신의 뭐 편익과 계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선택과 변신을 할 수 있겠죠. 그것은 본인의 자유이고 또 그것을 보는 유권자들의 판단은 또 유권자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심판을 겸하게 기다리는 것이 누구에게나 주어진 숙명이다. 네, 듣고 오신 것처럼 여러 편익과 이 계산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이 맞대응이 이어지자 이 갈등이 확전되는 양상은 좀 이제 자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 예상 밖으로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을 하면서 이제 2파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 앞으로 진행될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도 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